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잘 하셔서 매출이 올라가시는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음. 과연 이제 법인 돈을 어떻게 이제 뽑을까, 개인 돈으로 뽑아낼까 가장 큰 관심이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단순하게 법인 돈을 어떻게 뺄까를 고민하시기보다 법인 설립의 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법인 돈을 왜 가져와야만 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법인 돈을 많이 벌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건물을 구입하고 가치가 높아지면 자녀들에게 이 돈을 잘 상속하기 위해서일 거죠. 그렇다면 법인으로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그 건물을 구입한 뒤에 이 건물을 소유한 법인을 자녀에게 잘 상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을 1, 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년 이상 하실 생각이라면 이거에 대한 다른 세금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매년 10억을 벌었을 때 매년 세금으로 한 반 이상을 뜯기고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지출이 되시겠죠. 그랬을 때 법인을 설립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법인은 그 매출에 대해 소득에 대해서 10% 20%의 세금만 내기도 하고요. 또 이 번 돈에 대해서 유보를 시키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50대 60대에서는 법인에서의 월급과 배당만 받으시면서 60대가 넘으시면 이 자산을 자녀들에게 회사 주주로 넣고 여유롭게 생활비와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노후를 보내게 되실 수가 있는 거죠. 법인이 커지게 되면 이제 대표자와 주주로 있는 자녀에게는 또 어떤 이점이 돌아가게 되나요? 예, 법인이 커지면요, 대표이사 월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불어 이런 상여금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커지게 되면 대표자의 월급이나 뭐 상여금 같은 거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법인 대표님들이 낼 수 있는 세금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법인인 돈을 개인 돈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배당금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결혼, 신혼집과 같이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주식을 회사에 팔아서 그 목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그 회사의 그 안정적인 관리도 유지가 꼭 돼야 되겠죠. 대표자님들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잘 유지 관리를 하신다면 탄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주주에 넣었을 때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외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를 설립하게 된다면 더 다른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그렇죠. 리스크 측면에서도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망하게 되잖아요. 100% 대표자 책임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사업자로 번 돈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으로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이중으로 계속 올라갈 거에 비해서요. 남는 돈이 정말 없겠죠. 그에 반면에서 법인은 세금도 훨씬 적게 내실 거고 건강보험료도 대표님 급여 기준으로 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요, 개인으로 보나 회사로 보나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최대한 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시고 법인에서 월급, 배당, 상여 등 같은 것들을 최적의 조건으로 좀 받으시면서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매입을 통해서 대표님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적게 내시면서 이거를 최대한 자녀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안 나가는 조건으로 상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퇴직하실 때는 법인의 큰 돈을 가져가실 수 있는 쪽으로 노후 준비를 끝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사업자가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버는 돈의 2분의 1을 한번 내고요. 또 한 번 상속할 때 2분의 1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이중 지출로 세금을 지출하게 되시는데 정말 남는 금액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러나 법인을 설립해서 자산을 운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투자 가치 자산으로 해서 2배, 3배를 불린 전체를 자녀에게 주식 배분이나 배당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개인 사업자로 4분의 1로 상속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자산을 불리셔서 법인의 자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배당이나 주식으로 배분을 상속을 해 주실 건가요? 이 모든 답은 그 법인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산을 잘 가치를 올려서 투자 자산으로 자녀에게 세금을 적게 내고 이전을 시키는 방법이 법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하셨던 말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법인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줄임과 동시에 이제 세금을 세어나가는 돈을 줄이고 이로써 결국에는 세어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이익이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다 거치려면 뭐 주식 관리, 배당, 가압승계, 퇴직금 플랜, 절세 등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게 워낙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회사, 가족, 부모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이런 최적의 구조를 맞춰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한 번의 세팅으로 끝이 아니라서 이 회사의 대표자와 재무 상태를 맞춰 주기적으로 컨디셔닝을 관리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업하기도 바쁘신데 일일이 주식 가치평가, 지분 정리, 소각, 균등, 중간 배당, 승계특례 여러 가지 이런 세법에 관련된 등을 일을 하기에는 대표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이 전문가 조직과 함께 대표님들이 사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 모든 배당, 승계특례, 지분정리, 각각의 세법에 문제 없게끔 미리 세팅하고 퇴직금 마련하고 승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관리 지표들을 미리미리 세팅을 해서 대표님이 사업에 집중을 하실 수 있게끔 일을 맡아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들 위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아래 댓글에 상담 신청서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요게 관심 있는 도움 받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이제 이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